히어로 역할 거절한 배우들. I get the lovely task of waiting around for the book. 마블의 대표적인 여성 히어로 블랙 위도우. 인간임에도 엄청난 전투력과 첩보 능력으로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가 된 인물이죠. 지금은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역할은 에밀리 블런트가 맡을 뻔했다고 합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보여준 에밀리의 액션 연기를 생각하면 에밀리의 블랙 위도우도 꽤 잘 어울렸을 것 같죠. 하지만 계약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에밀리는 신인 시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출연하며 20세기 폭스 측과 자사 작품에 한 번 더 출연하는 추가 출연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필 폭스가 에밀리가 블랙 위도우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옵션을 행사해버렸다고 하죠. Oh my god. No, no. 결국 마블을 거절하고 출연한 영화는 걸리버 여행기, 흥행도 평가도 모두 아쉬운 결과였죠. 에밀리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팬이기도 했고 아이언맨 1이 엄청 흥행을 했으니 무조건 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계약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아이언맨 2는 총 6억 2,500만 달러를 벌었고 그 이후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에 어벤져스 합류까지 하며 여성 히어로에서는 정점을 찍어버렸으니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죠. What we doing live? Echoes in eternity. 엑스맨 시리즈의 간판 히어로 울버린. 그러나 처음에는 캐스팅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죠.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처음부터 픽한 배우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러셀 크로우였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글래디에이터와 이미지가 겹칠 것 같다는 이유로 울버린 역을 거절했다고 하죠. With all my heart, no. 글래디에이터에서 늑대가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울버린까지 맡을 경우 미스터 울프로 낙인 찍힐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화에서는 늑대 관련 장면이 거의 삭제됐죠. I knew nothing. Don't lie to me. 그러나 러셀의 거절 덕분에 휴 잭맨은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러셀이 감독에게 직접 휴 잭맨을 추천했다고 하죠. 이후 휴 잭맨은 오디션을 보고 울버린 역할을 직접 따냈습니다. 캐릭터와 찰떡인 비주얼과 연기로 울버린은 그의 인생 캐릭터가 되었고 무려 17년 동안 역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기 슈퍼히어로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울버린 단독 영화 로건은 6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그리고 러셀은 결국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로 뒤늦게 슈퍼히어로 세계에 합류하게 됩니다. DC 코믹스의 첫 단독 빌런 영화 조커로 DC에 입성한 호아킨 피닉스. 하지만 그보다 먼저 MCU에 합류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호아킨은 마블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의 유력 캐스팅 후보였다고 하죠. 마블은 각본도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호아킨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를 캐스팅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관계자와 팬들 모두 그의 캐스팅을 기대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죠. 호아킨은 자신만의 연기 철학이 분명한 배우로 그린스크린 연기에 대한 거부감과 장기 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블과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That doesn't make any sense.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돌아갔고 그는 셜록 이후 또 한 번 인생캐를 얻게 되었습니다. I'm happy. Good. 하지만 호아킨 역시 스스로 선택한 조커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하며 배우로서 정점을 찍게 되죠. Look at you fucking burnout. 요즘 디즈니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히어로 데어데블. 하지만 이 캐릭터는 이미 2003년 MCU가 시작되기도 전 한 차례 실사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죠. 당시 캐스팅 제안을 받은 배우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둘은 구두의 헌팅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절친 콤비로도 유명하죠. 맷 데이먼은 벤이 자신보다 데어데블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거의 양보하듯이 그 역할에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day since I was 12 years old. 하지만 실제로 맷이 이 역할을 고사한 이유는 캐릭터 자체보다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신뢰 부족이 컸다고 하죠. Why are you telling me this? 그는 마션 홍보 현장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한다면 출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연출자에 대한 기준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영화는 흥행도 평가도 모두 부진했고 But you're a genius, Will. No one denies that. 벤 애플렉은 지금까지 해왔던 영화 중 유일한 실수라고 답할 정도로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결국 맷 데이먼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I don't remember this. That's so funny. 최근 푸틴 역할로 이미지 변신 제대로 한 주드로. 사실 그는 한때 DC의 대표 영웅 슈퍼맨으로 변신할 뻔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워너브라더스가 슈퍼맨 프랜차이즈 제작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드로에게 캐스팅 제안을 했었죠. 심지어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슈퍼맨 수트까지 가져와 의상 피팅도 진행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드로는 수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질 걸 생각하니 아찔해서 결국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캡틴 마블 욘 로그 역할로 뒤늦게 슈퍼히어로 영화에 출연하며 결국 수트를 입긴 입었죠. Rather be my job if I lose you. 2008년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는 히어로 영화의 판도를 바꾼 작품이었고 그 중심에는 엄청난 메소드 연기로 빌런계의 한 획을 그은 조커 역의 히스레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스레저에게 처음 제안된 역할은 조커가 아닌 배트맨이었는데요. 히스레저는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 오디션에 참여했지만 슈퍼히어로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며 배트맨 역할에 시큰둥했다고 하죠. You see, I'm a guy of simple taste. 그러나 오디션 때부터 히스레저를 눈여겨본 놀란 감독은 후속작 다크나이트에서 빌런 조커 역할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전형적 조커와는 다른 연령대와 마스크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히스레저의 엄청난 캐릭터 해석 능력과 연기력으로 단번에 모두를 사로잡았죠. 그는 전형적인 코믹스 악당을 넘어 인간 내면의 광기와 혼란을 완벽히 상징하는 새로운 조커를 만들어냈습니다. Why so serious? 만약 히스레저가 배트맨을 맡았다면 그의 조커를 못 볼 뻔했으니 아찔하네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do that when it matters. As it matters in battle. 아스가르드의 왕이자 토르와 로키에겐 가부장적이면서도 츤데레인 아버지 오딘. Father! We'll finish them together! Silence. 마블 세계관 속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존재로 심지어 인피니티 워에서 스톤브레이커를 손에 넣은 토르조차 전성기 오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캐릭터입니다. I now take from you your power. 그런 오딘을 안소니 홉킨스가 묵직한 존재감으로 완벽히 소화해냈죠. 짧은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인 연기력과 품격 있는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극의 긴장감은 물론 감정적 울림까지 더했습니다. I'm not as strong as you. No, you're stronger. 하지만 사실 이 역할은 처음에 멜 깁슨에게 먼저 제안됐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이자 영화 브레이브하트, 매드맥스 등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인 멜 깁슨. 마블은 그가 아스가르드 왕으로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멜 깁슨은 슈퍼히어로 장르와 CG 중심의 연기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당시 은퇴를 고려 중이던 안소니 홉킨스를 감독이 직접 설득했고 결국 그가 오딘을 맡게 됐다고 하죠. 그 결과 오딘이라는 캐릭터는 안소니 홉킨스를 통해 한층 더 깊이 있고 강렬하게 완성됐습니다. Too soon to say goodbye. 마블 우주판 어벤져스라 불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개봉 전 우려와 달리 괴짜 영웅들의 독특한 캐릭터로 웃음과 감동까지 잡으며 초대박을 터뜨렸죠. 그중 우주 최강 여성 히어로 캐릭터인 초록색 암살자 가모라. 조셀다나 이전에 캐스팅 제안을 받은 배우가 있었는데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 굵직한 작품으로 한창 잘 나가던 아만다 사이프리드였죠. 하지만 배우의 직업관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아만다는 연기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와 자신은 맞지 않는다 생각했는데요. 무엇보다 1년 중 반을 초록색 인간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아만다는 결국 가모라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영화 아바타, 스타트랙으로 이미 히어로 역할에는 익숙한 조셀다나가 가모라를 맡게 됩니다. DC의 구세주라 불리는 아쿠아맨. 그 주인공 제이슨 모모아가 사실 마블의 우주 괴짜팀 가오갤의 드렉스가 될 뻔했다고 하는데요. 의상 테스트 촬영까지 마쳤고 그를 모델로 한 마블 컨셉 아트까지 존재할 정도로 거의 확정 단계였다고 하죠. 하지만 모모아는 근육 바보 캐릭터는 질릴 만큼 했다며 이미지 소비에 대한 우려로 최종 거절을 했는데요. 웃긴 건 그 뒤로 찍은 게 아쿠아맨, 칼드라고 근육 자랑 제대로 하는 영화들이었죠. 결국 드렉스는 레슬러 출신의 데이브 바티스타가 맡았는데요. His people are completely literal. Metaphors are gonna go over his head. Nothing goes over my head. My reflexes are too fast. I would catch it. 살벌한 외모지만 허당기 넘치는 개그캐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며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죠. 앙?